3월 28일 장전 시장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 마감하면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전체적으로 상승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네, 보시는 것처럼 다우, S&P, 나스닥 상승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우위를 점했습니다. 전체적인 이 종목들도 실질적으로 이 엔비디아를 좀 제외하고 나서는 많이 올랐던 종목들을 제외하고 나서는 이 하위 종목들 있죠.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제가 부흥할 때 제조업 관련 테마주들 뭐 캐터필러라든가 UPS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강세가 나왔고 유틸리티 종목들, 전력 에너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강세가 나오면서 이제 미국도 전체적인 대형주에서 중소형주 수급이 이동할 수 있다. 자, 우리가 미국 증시를 그대로 따라가죠. 특히 나스닥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은 국내 증시도 최근에 너무 반도체 그리고 뭐 저 PBR 관련 테마주들 금융주도로 몰렸던 수급들이 다시 한 번 더 금리 인하를 기점으로 제조업이라든가 이때까지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으로 반등을 나올 수 있다는 점들. 다만 우리나라는 5월에 밸류 프로그램이 워낙에 증시에 큰 재료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들. 그래서 뉴욕 증시가 일단 선제적으로 이렇게 중소형주들이 반등이 나와주면은 국내 증시도 장기적으로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 일본처럼 반도체 보조금을 국가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보조금이 없습니다. 세액공제만 해주는 거죠. 그 세액공제도 건물 짓고 이제 진짜 말 그대로 R&D 투자하는 것만 세액공제 해주는 건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자액의 10% 이상을 보조금을 미국은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은 무려 50%. 네,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약 62조 원의 돈을 아예 그냥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액공제밖에 없어요. 세액공제도 우리나라는 15% 정도인데 미국은 25%. 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3년 이내 생산을 10% 이상 올리면은 여기에 플러스 10%가 추가가 됩니다. 네, 계속적으로 10% 추가되는 거고, 대만은 R&D 비용 25%, 설비 투자액 5%가 이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조금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N달러가 지금 반등이 안 나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일본이 17년 만에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일본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안전자산이죠. 매수세가 발생하게 되면서 금리가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올라가지 않아요. 네,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거 왜 안 올라가냐면은 미국의 금리 인하 확률이 여러분들 소폭 떨어졌어요. 네, 이게 원래 한 75%까지 올라갔는데 소폭 떨어졌습니다. 6월 금리 인하 확률이. 그래서 금리 인하가 혹시라도 밀리는 게 아닌가. 사실 지금 뱅가드, JP모건 그리고 연준의 몇 명 인사들이 계속 금리 인하가 1회가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좀 늦춰지거나 아니면 3회에서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일본 지표로 확인할 수 있죠. 사실은 금리가 계속적으로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강하게 돼버리면 환율이 여기에 대해서 부담감을 너무 많이 느끼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제 환율이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죠.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도 외국인 투자들은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매수세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다시 말씀드리지만 코스피 종목들 위주로 대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어제 여러분들 금융주들이 크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예, 금융주들 전체적인 종목들이 크게 하락이 나왔는데 은행, 보험, 증권주들이 하락이 나왔죠. 이제 홍콩 ENS 드디어 시작됩니다. 네, 배상안이 진행되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자율배상입니다. 근데 이 자율배상 비중이 여러분들 저는 20% 생각했는데 이게 지금 40%까지 갈 수 있다고 하네요. 네, 40%면은 단순하게 계산해 볼게요. 네, 여러분들 국민은행은 최소 여기 여러분들 3조 이상 현금성 자산이 나가는 겁니다. 신한도 마찬가지죠. 1조 원 규모. 농협도. 이 40% 때려버리면은 은행 금융사들이 이거 버틸 수 있을까? 그래서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최소 지금 1조 원 규모로 현금성 자산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금융주들에 대한 단계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점들 좀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뉴욕 증시는 어제 미국 국채금리는 소폭 조정이 나왔는데 미국 이제 5년물, 7년물 이번 주 단기 입찰이 있었는데 뭐 예상보다는 입찰이 나쁘지 않게 나와서 전체적으로 소폭 조정이 나왔고, 2년물 국채금리가 4.8이 고점, 그리고 10년물이 4.5가 고점이기 때문에 잘 한번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 네, 그래서 4.3이죠. 네,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소폭 조정이 나왔지만은 아직도 여전히 높다라고 좀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고 싶고요. 네, 그걸 제외하고는 골드만삭스가 미국 증시가 너무 많이 올라서 단계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고, 일본과 인도가 유명하다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블랙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증시 굉장히 긍정적이다. 우리나라 증시도 좋다고 해줘.
아무튼 그리고 JP 모건이 연준이 금리 인하 확률 없다. 예, 아니면 금리 인하를 최대한 늦게 작게 할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하게 되면서 금리에 대한 또 부담감들이 생기고 있다. 자, 그리고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중국의 반도체 장비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요청을 했다. 이렇게 되면 뭐가 가겠습니까? 또 피델리스가 움직일 수가 있겠죠. 슈팅이 한번 나왔는데 이렇게 규제, 중국에 대한 반도체 규제가 들어가면은 피델리스 보시면 될까? 이렇게 최근에 좀 삼성전자, SKS가 나쁘지 않았는데 좀 증시가 흔들릴 수 있는 일정이 나왔다는 점들도 꼭 보유하신 분들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러시아가 답정 너, 네, 테러 배우는 미국, 영국, 우크라,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애들은 이제 그 정답을 정해놓고 이제 대응을 하기 때문에 러시아의 추가적인 움직임 좀 계속적으로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스라엘 정말 협상 안 되네요. 네, 결국 협상안이 또다시 뭉개졌다는 점들. 자, 그리고 그나마 다행인 점은 여러분들이 많이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중국이 G1 전 세계 1장에 도전하는 게 아닙니다. 중국은 지금 위치 G2를 만족해요. 그래서 시진핑도 그렇고 왕이 외교부장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미국은 여러분들 그냥 때릴 상대가 필요한 겁니다. 역사적으로 늘 그래왔어요. 미국은 늘 때릴 상대가 필요했고 이제 2000년대는 이게 중동 쪽이었다가 이제 여기서 중국 쪽으로 넘어간 겁니다. 미국한테 안 맞기 위해서 몸을 좀 살릴 필요가 있겠죠. 네, 아마 요 정도 내용이 있다 까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뉴욕 증시 종목도 일정이 좀 많습니다. 네. 마벨 테크놀로지랑 최근에 이 마이크론이 좋아요. 반도체 종목들이 나쁘지 않은데 엔비디아는 또 너무 많이 올라갔다. 단기적인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모멘텀 여전히 나쁘지 않다는 점도 좀 재밌는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었던 트루스 쇼셜을 이제 런칭을 했고 거기에 있던 주가가 우회 상장을 통해서 상장했죠.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강세가 나왔다는 점도 이게 대선 지지율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또 지표로 쓸 수 있을 정도로 트럼프 관련주기 때문에 계속 체크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애플이 지금 중국에 날아간 이유가 있죠. 2월 아이폰 출하량이 작년 대비 무려 33%. 이건 좀 충격적인 이유고 이게 여러분들 아이폰이 안 팔아지는 게 아니고 중국의 경제가 안 좋다는 거예요. 네, 중국의 아이폰 사는 어마무시한데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애플이 팀쿡이 이거 확인하러 날아간 거다.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걸 제외하고는 오늘 뭐 큰 일정은 많이 없는데 오늘 주주총회 슈퍼 주주총회 일정이 있죠. 그래서 개별적인 종목 요새 여러분들 이 이슈에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꼭 좀 잘 체크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이 제약바이오긴 하죠. 다음 주에 아마케가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좀 있기 때문에 하지만은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네, 그리고 오늘 슈퍼 주총대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번 1분기가 이제 목금 이거에 남았고 당연히 종목들 리밸런싱을 하고요. 보통 분기별로 포트폴리오 다시 재편하니까. 그리고 오늘 주주총회가 뭐 진행되는 것도 있고 갑자기 취소되는 것도 있는데 주주총회가 되면은 변동성이 생기면 여러분 주주총회가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낮은 배당을 준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생각한 건 외로 이상한 갑자기 사업을 추진한다거나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변동성입니다. 일정들은. 그래서 이번 이 28, 29일날 보시면 어마무시하게 주총이 많이 잡혀있기 때문에 변동성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좀 말씀드리면서 주주총회 레전드 짤 2개 정도 보고 가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이게 2004년도 이 참여연대랑 한바탕 붙은 내용인데 시작부터 소란스러웠습니다. 의장을 맡은 삼성전자의 윤종룡 부회장은 참여연대 소속 주주들을 향해 작심한 듯 험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맥주 갖고 있는데 당신은 소리하면서 그래 남 주중여야 목소리 오시죠. 여러분들 윤정영 부회장님이 이때 안 좋은 말 했지만은 진짜 훌륭한 분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분 없으면 삼성전자 이렇게 안 됐어요. 진짜 훌륭한 분인데 이때 너무 빡치셔가지고 이때 막 몸싸움하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게 지금 뭐 많이 아이도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내용이 있다. 막 몸싸움하고 그랬거든요 이때. 발언을 막기 위해 폭력까지 이런 행사됐습니다. 내용이 있고 그리고 대한항공 의원은 국회에 가서 집에 가시고 시끄러워요. 주총 참여해 보신 계신가요? 네, 아무튼 요새 여러분들이 잘 안 나오긴 하지만은 회사가 우리나라는 좀 기내 면세품 등 납품 과정에서 조양호 이사와 세 자녀가 운영한 아무튼 조 회장님, 네, 회장님 여태 등극하기 많이 힘들었다는 점들 재밌습니다. 그래서 주주총회 이슈가 있을 때 좀 시장 변동성 유의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들까지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장전시장 좀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